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매거진 H의 제재쌤 김재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진행할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보셔야 되는데요. 바로 어떤 거를 설명하려고 하길래 이렇게 뜸을 들이냐? 바로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여러분들은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려 했었을 때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인가요? 재개발을 투자했더니, 재건축을 투자했더니 조합이 너무 사업이 딜레이 된다. 아니면 뭔가 비례율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도 다 문제긴 문제죠. 하지만 가장 큰 게 뭘까요? 내가 매수한 물건이 입주권이 안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현금 청산자로 분류가 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내가 매수한 금액의 많은 부분들이 날아가게 되고, 그러고서 그냥 청산 금액만 받게 되면 아주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아파트 투자와 다르게 재개발, 재건축은 입주권 요건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입주권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투자 시 딱 한 가지만 기억한다라고 하면 건축물 대장에 주택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자 라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별 5개를 쳐줘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기본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은 주택이 입주권이 나오는 게 원칙이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정말 많은 부분들을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정말 심플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입주권이 나오려고 하면 토지와 건축물이 둘 다 있어야지 입주권이 나오고요. 여기서도 주택이어야지 입주권이 나오는 게 일단 원칙. 물론 주택이 아니라 상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입주권이 나올 수 있기도 하지만,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재건축과는 조금 다르게 더 복잡하긴 합니다.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았을 때 주택이라는 용어가 있는 게 정말 중요하긴 한데, 이 주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주권이 나오는 요건들도 있죠.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입주권이 나오는 물건들, 건축물만 가지고 있어도 입주권이 나오는 물건들, 이렇게 등등등 좀 특이한 특수 물건들도 재개발 같은 경우 입주권에 대한 부여 자격이 있지만, 이런 특수 물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배제를 하고 주택이기만 하면 95%는 다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건 뭘까요? 건축물 대장을 떼어봤더니 주택이면 입주권이 나온대. 그러면 이것만 생각하면 완벽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도 건축물 대장상에 주택이라고 써있지만 안 나오는 부분들도 내가 명확히 알아야지 사고가 터지지 않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달해 드릴 숫자 3개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숫자 2010년 7월 15일. 이 2010년 7월 15일이 도대체 무슨 숫자냐 라고 하면, 일단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 신조례와 구조례를 구분하는 숫자가 2010년 7월 15일입니다. 정확하게는 2010년 7월 15일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지에 따라서 일명 신조례와 구조례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작부터 숫자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헷갈리시게 될 겁니다. 아니, 내가 재개발 살려고 하는데 기본계획이 언제 수립됐고 이거 어떻게 다 알아? 할 수 있지만, 다행히게도 서울의 재개발 지역의 99%는 다 구조례로 가게 됩니다. 왜냐?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께서 재개발 지역을 있던 것도 해제하면 해제해야지 신규 지정들을 안 하다 보니까 대부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같은 경우는 다 구조례로 가게 되고요. 신조례로 적용되는 케이스들은 별로 없다 보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 신통기획이라든지 새롭게 구역 지정되는 곳들만 신조례를 따져보면 되는 거지, 기존 재개발 지역들은 다들 구조례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말하는 이유 자체는 너무 구조례로만 알고 있으면 사실 신조례 요건에는 또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기준을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숫자가 나타나게 되겠죠.
대부분은 이제 구조래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주택이지만 입주권이 안 나오는 게 바로 신축 빌라인데요. 이 신축 빌라를 가르는 숫자는 바로 2008년 7월 30일입니다. 이 2008년 7월 30일이 어떤 식으로 나뉘게 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빌라다, 다가구다, 단독이다 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너무 쪼개기를 많이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쪼개기를 그만해라 라고 하면서 그냥 신축을 했었을 때 이 신축 빌라들의 입주권을 부여하지 않는 기준점을 성립하게 되는데 이게 2008년 7월 30일이고요. 그럼 2008년 7월 30일의 정확한 기준은 또 무엇이냐? 건축 허가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재개발 지역의 빌라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2008년 9월 달에 준공이 났다. 그럼 입주권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겠죠. 왜냐? 건축 허가는 이미 더 몇 달 전에 받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2008년 9월 달에 준공이 떨어져도 뭐 이 경우는 상관이 없을 텐데 예를 들어 2008년 12월이다 라고 하면 살짝 애매한 거죠. 건축 허가를 언제 받았는지에 따라서 뭐 빌라 건축하기에 따라서 뭐 그냥 2달, 3달 만에 지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허가가 과연 2008년 7월 30일 전일까 후일까 이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보실 필요성이 있겠죠. 집중! 자, 그러면 일단 신축 빌라에 대한 요건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기억하면 끝날까요? 아닙니다. 하나의 숫자가 더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숫자는 2003년 12월 30일입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숫자냐? 이런 신축 빌라 쪼개기가 횡행하기 전에 먼저 나타났었던 게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하는 게 바로 전환다세대의 요건입니다. 이 전환다세대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면 기본 개념부터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 일단 다가구와 다세대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게 뭐 다가구는 3계층 이하의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고 19개 호실 이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핵심 포인트는 바로 무엇이냐? 소유권이 한 명이냐 여러 명이냐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다가구 같은 경우는 소유권자가 한 명이고 다세대는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요건이 바로 무엇일까요? 다가구 같은 경우는 입주권이 하나밖에 안 나오고요. 다세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8세대다. 그럼 입주권이 8개가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 보니까 다가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거죠. 아니 나도 그냥 통건물 하나를 들고 있는데 이거를 8개로 쪼개놓으면 입주권이 8개가 나오는데 뭐 1+1이라는 개념이 있긴 하지만 뭐 기껏해야 2개 받는 거? 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8개로 쪼개기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움직이는 게 일명 전환 다세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움직이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성이 떨어지겠죠. 예전에는 조합원 수가 한 300명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400명이 되고 그 일반 분양 세대 수가 쭉쭉쭉 떨어지고 이게 재개발이 될 것도 안 되게 되다 보니까 이걸 규제하려고 하면서 나타난 숫자가 2003년 7월 30일이다. 그러면 전환다세대라 해가지고 입주권이 다 안 나온다? 그거는 아니고요. 2003년 7월 30일 전에 구분이 된 전환다세대 같은 경우는 입주권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구분된 전환다세대는 입주권이 안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기억하면 완벽하지 않고요. 전환다세대는 입주권이 나오긴 나오지만 한 가지의 제약 조건이 더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 제약 조건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입주권을 주긴 주되 60제곱미터 이하로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즉 쪼개기를 하긴 하는데 일단 기준점 전에 쪼갰으니까 뭐 그래 입주권은 주긴 줄게. 하지만 페널티로서 60제곱미터 이하 즉 25평형 이하로만 평형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다는 사실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재개발 지역의 빌라를 사는데 유독 싼 재개발 지역 빌라가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거 입주권 나와요 라고 하면서 거래를 하는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입주권이 나오긴 나오죠. 하지만 25평밖에 신청 못하는 매물들 같은 경우는
시세가 아무리 못해서 1억에서 1억 5천 더 저렴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싼 게 아니라 내가 제 가격에 사는 건데 이런 제약 조건이 있는지 알고 싼 맛에 사면 다행이지만 이것도 모르고 샀다라고 하면 이것도 어떻게 따지면 사기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주택이지만 입주권이 안 나오는 요건들을 제가 3가지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 해드렸죠. 우선 첫 번째, 기본계획 수리일이 2010년 7월 15일. 두 번째, 신축 빌라 요건 같은 경우는 2008년 7월 30일 전까지 건축 허가. 마지막 전환다세대 같은 경우는 2003년 12월 30일. 이렇게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재쌤의 요점 정리,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우선은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어렵고 복잡하다라고 말하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토지와 건축물이 다 있어야지 입주권이 나온다.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았었을 때 주택이라는 용어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 재개발 역시도 비슷하지만 여기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주택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요건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앞서 말했던 3가지 숫자들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양권이라는 말도 있는데 입주권이랑 분양권이랑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우선은 세법적으로 분양권과 입주권을 나누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은 입주권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청약 통장을 써가지고 일반 분양을 받는 거는 분양권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변호사님들 영상 보다 보면 그냥 분양권이라고 구분 안 하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도정법을 보게 되면 입주권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세법상에서만 입주권이라는 표현이 구분이 되어 있고 그냥 도정법상에서는 분양권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명 분양권이라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구분할 때 재개발 재건축은 입주권, 그런데 일반 분양으로 가는 거는 분양권,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 이후에는 지분 쪼개기가 지금은 하나도 안 돼요. 2008년 이후에는 안 돼요. 2008년 7월 30일 이후에도 지분 쪼개기를 한 물건들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입주권이 안 나오는 현금 청산 대상자인 물건들을 막 되는 것처럼 파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너무 구조례만 이야기했는데 사실 새롭게 구역 지정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신조례로 가거든요. 이 신조례 같은 경우는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개념이 나타나는데 이 전에 구분이 되어야지만 입주권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신통기획 막 들어가는데 지금 막 일반 분양을 하고 있다? 걔네들은 현금 청산 대상자라는 것도 조심하실 필요성이 있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예습과 복습은 철저히. 지금까지 매거진 H 제재쌤 김재경이었습니다.